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난다.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거울 앞에서 깔끔하게 면도를 마치고 새하얀 셔츠에 검은색 정장 바지를 입었어요. 내 방은 널찍하고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하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펜트하우스니까요. 오늘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군.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부는 내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난 다른 선택을 했죠.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내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으로 지원한 겁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최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식탁에 앉아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은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오늘부터 시작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며느리 수진이 있었어요. 아들이 해외지사 근무로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동안 수진과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죠. 수진은 시아버지인 나를 불편해했고 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파트를 나서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걸어갈 테니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제 나는 그저 김씨 경비원일 뿐이니까. 내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내가 걸어가는 아파트 단지는 내가 직접 지은 곳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난 이곳의 주인이 아닌 경비원으로 일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그리고 이 경험이 수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까? 고개를 저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내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경비실에 도착하자 한 사내가 나를 맞이했어요. 박 반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그냥 김 씨라고 불러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니까요. 박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비실 안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모니터 몇 대와 간단한 사무용품, 그리고 작은 전기밥솥이 놓여 있었죠.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내 순찰, 방문객 확인, 택배 보관, 간단한 민원 응대 정도예요. 박 반장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건네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죠. 평생 고급 양복만 입던 내가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첫 순찰은 함께 돌겠습니다. 단지가 꽤 넓으니까요. 박 반장을 따라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은 이 아파트를 이렇게 걸어서 구석구석 살펴본 적은 없었습니다. 설계도면으로만 보던 공간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새로웠죠. 여기 1층 꽃밭은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곳입니다. 특히 내동 301호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물을 주시지요. 박 반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마치 이 아파트의 모든 주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친밀함이 부러웠어요. 나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었지만 주민들의 일상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었죠.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사를 건네기로 했어요. 수진아, 안녕.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경비원 복장을 하고 있어서 더 놀란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정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간단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놀라지 마. 수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거야? 손녀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경비원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수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과의 거리감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칠 테니 변화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죠. 경비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일상이 점차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경비실로 출근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죠. 박 반장과 함께 일하며 주민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둘씩 익히기 시작했어요. 김 씨, 오늘은 2층 주민들의 민원이 몇 건 들어왔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인데 괜찮으시면 함께 가볼까요? 박 반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차 문제로 언쟁 중인 주민들이 보였죠. 박 반장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갈등 중재에 익숙했기 때문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고 양쪽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 씨가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반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역시 다르십니다. 회사 경영하신 솜씨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의 말에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진이 한 여성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녀의 얼굴은 화가 나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자꾸 우리 아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뛰어놀면 어때서요? 이건 공용 공간이에요. 당신 아이들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순간 망설였어요. 수진이 나를 보면 더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입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신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수진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내가 이 상황에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이들이 놀이터가 아닌 복도에서 뛰어다니며 소음을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네요. 상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부끄러움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해서 잠깐 나와서 놀게 했어요. 놀이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하게 놀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되고 주변 주민들이 조용히 지내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단지 3층에 실내 놀이방이 있는데 그곳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여성 모두 내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이 진정되기 시작했죠. 수지는 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실내 놀이방을 이용하겠습니다. 상황이 정리된 뒤 수진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아마 내가 그 상황에 개입한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말로 이런 일까지 하셔야 하나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야. 오랜 시간 회사만 경영하다 보니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새롭고 즐겁단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평소 내가 보여주던 모습과는 달랐을 테니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권위적이고 냉정한 시아버지,
아니면 그저 함께 살기 불편한 노인? 아이들은 잘 지내니? 갑작스런 질문에 수지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아이들 이야기를 시작했죠.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 작은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 사소한 일상이지만 나에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랬구나. 나도 한번 아이들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고 싶네. 내 말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들려주세요. 그녀가 떠난 뒤 박 반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님이시던가요? 어쩐지 김 씨를 특별히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가 그다지 가깝지는 않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김 씨 같은 분이라면 충분히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 반장의 위로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하는데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수진이 우리 가족에 처음 들어왔을 때였죠. 그때 그녀는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걸까? 명절 때마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대화를 피했어요. 내가 회사 일에 너무 몰두한 탓에 수진과 소통할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평가하고 판단했던 걸까? 반성하는 마음으로 순찰을 시작했어요. 단지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게 수제 김치를 건네주시기도 했죠.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따뜻함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수진이 아이들을 데리고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놀란 마음을 감추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버님, 아이들이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손녀와 손자가 해맑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도 어색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놀이공원 가요. 손녀의 뜻밖의 제안에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좋지. 할아버지가 시간 낼게. 수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끝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마치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손녀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왔어. 아이의 순수한 기쁨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아직 준비가 다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준비해. 내가 아이들이랑 놀고 있을게. 수진이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과 놀았어요. 손자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고, 손녀는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들려주었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나와 수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대화가 시작됐어요. 아버님, 정말 경비원 일이 힘들지 않으세요? 회장님 자리에서. 수진의 말을 자르며 웃었어요. 의외로 즐겁단다.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보람차더구나. 하지만 수지는 말을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모습이 어색해요. 처음엔 체면 때문에 경비원으로 일하신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웠어요. 솔직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하지만 내가 깨달은 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거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박 반장만 해도 30년 넘게 경비 일을 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어. 그의 삶이 내 살보다 덜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수지는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손녀가 다가와 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회전목마 태워주세요. 나는 일어나 손녀와 함께 회전목마로 향했어요. 수진도 손자와 함께 따라왔죠. 회전목마에 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수진과 나는 미소를 교환했어요. 잠시나마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진 것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길, 우연히 수진의 친구를 만났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이분이 시아버님이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이세요. 오늘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왔어요. 그녀의 친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시아버님께서 대기업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우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세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요. 놀랍게도 수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친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감탄의 말을 건넸죠.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분이 어디 있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나와 수지는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그녀가 말했죠. 아버님, 오늘 즐거우셨어요? 물론이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어. 수진의 눈에 뭔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을 많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항상 차갑고 권위적인 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수진의 솔직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차갑고 권위적인 사람. 그게 내가 그녀에게 비쳤던 모습이었군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버님을 피하려고만 했으니까요. 사실, 제가 아버님을 많이 두려워했어요.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그것이 그녀에겐 부담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내가 너무 강압적이었나 보구나. 사실 나는 그저 너와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이야. 차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잠든 아이들을 안고 수진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죠. 수진이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계시다 가시겠어요? 그녀의 제안에 기쁘게 응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처음 수진을 소개했을 때, 결혼식 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었지만 사실 마음은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전 항상 아버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충분히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고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나는 항상 내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아버님은 항상 저에게 더 나은 어머니가 되라고, 더 나은 아내가 되라고 조언하셨잖아요.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좋은 뜻으로 한 말들이 그녀에겐 비판으로 들렸던 거죠. 내 방식이 잘못됐던 겁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단지 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버님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그저 피하기만 했으니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진심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왔죠. 아픔도 있었지만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서로를 멀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해외에 있는 동안 아버님이 아이들의 할아버지로서 더 가까이 계셨다면 좋았을 텐데.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지. 하지만 이제라도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버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벼운 발걸음으로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가 아닌 오늘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경비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이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다음 날 경비실로 출근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어제의 대화가 마음속에 남아 따뜻함을 주고 있었습니다. 박 반장은 내 표정을 보더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죠. 네, 가족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계셨군요. 가족만큼 소중한 건 없지요. 평범한 말이었지만 깊이 공감했어요. 평생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음을 얻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순찰을 돌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수진을 마주쳤어요. 그녀는 시장 봐온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하시네요.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구나. 짐이 많아 보이는데 도와줄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얼마 안 돼요. 그보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좋지, 꼭 갈게. 그녀가 떠난 후 마음속으로 벅찬 감정이 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 관계에선 큰 진전이었어요. 오후 내내 저녁 식사를 기대하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아파트 정원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수진과 며칠 전 그녀와 다툰 여성이 다시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무슨 일인가요? 두 사람 모두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진의 아이들이 다시 공용 공간에서 시끄럽게 놀았고 그 여성이 강하게 항의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수진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놀고 있었을 뿐이에요. 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만 그러세요? 당신은 항상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고 다른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진정하세요, 두 분 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성은 나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그냥 경비원이잖아요. 왜 끼어들어요? 그 말에 수진이 즉시 반응했어요. 이분은 그냥 경비원이 아니에요. 이분은 제 시아버님이시고 이 아파트를 지으신 분이세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차분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지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한다고 했고, 여성은 소음으로 인해 재택근무에 방해받는다고 했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된 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밖에서 놀고 아파트에서는 실내 놀이방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갈등이 해소된 후 여성은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나는 괜찮다며 웃으며 받아들였어요. 수지는 내 팔을 잡고 귓속말로 말했죠. 아버님, 정말 멋있었어요.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해결하시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의 집을 찾았어요. 경비원 유니폼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요.
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죠. 할아버지, 오늘 엄마가 할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다 만들었어요. 놀란 마음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하느라 바빴지만 내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사실 나조차도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저 건강에 좋다는 음식만 먹어왔으니까요. 식탁에 앉자 수진이 음식을 내왔습니다. 소갈비찜, 된장찌개, 잡채, 모두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이 소갈비찜은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 놓쳤던 기회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가족의 따뜻함을 외면하고 일만 했던 내 모습이 부끄러웠죠. 정말 맛있구나. 고마워, 수진아. 식사를 하며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로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웃고 떠드는 식사 시간이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하던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식사 후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수진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화를 내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중재해 주셔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고마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해줘서. 수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가 아버님을 많이 오해했어요. 돈만 아시는 분, 권위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변했어. 경비원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거야. 아버님, 이제 경비원 일은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봉사하셨잖아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조금 더 계속할 거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너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래, 나도 그러면 좋겠구나.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사회적 지위가 아닌 가족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임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다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아파트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었죠. 점심시간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도시락을 열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보였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식사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함께 먹자. 우리는 경비실 앞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이제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도 거리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과 아버지,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아버님, 저희와 함께 나가실래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나가자. 경비실 문을 닫고 수진과 함께 걸어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 앞에는 많은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시간. 경비원이 된 할아버지의 진정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어요.